자, 오늘 이제 파이썬 2 2일차 수업이죠. 전체 과정으로 보면은 11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용자 입력 받아서 처리하는 여러가지 방식들 또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포문, 반복문 중에서 while 말고 또 사용할 수 있는 포문을 처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또 문제를 풀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숙제로 내드렸던 리스트에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다루는 내용도 이제 다 풀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리스트에 2, 1, 5, 6, 7을 담고 포문으로 요소를 전부 출력해라 라는 문제였죠. 일단 리스트에 얘를 담으라고 했으니까 A라는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값을 담아주고 이 안에서 포문을 돌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문을 사용하는 문법이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범위 요 안에 어떤 값을 주면, 예를 들어 여기다 10을 주면 얘는 순서대로 i한테 0부터 10 전 9까지 데이터가 차곡차곡 하나씩 들어가서 반복문을 도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써있는 걸 봤을 때 얘가 몇 번 반복되는 반복문인지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얘 10번 반복되는 거죠. 0부터 9까지잖아요 1부터 9까지면 9번일 텐데 애초에 기준 시작이 0부터니까 0부터 9까지 반복을 한다. 그럼 총 10번 반복이 되는 거고,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해 보려면 i를 찍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몇부터 몇까지 나오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프린트 문이 10번 총 반복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보냈으니까 얘는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뭐 1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럼 얘가 10이 아니라 1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1부터 10까지 나올 거니까. 왜? 이 자리에 있는 건 이 숫자 전까지니까. 그쵸? 그리고 얘를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할 건데, 출력을 할 건데, 이 중에서 스텝을 플러스 1이 아니라 2씩 증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인자를 또 하나 추가로 넘겨줌으로써 이렇게 홀수만 빼는 것도 가능했겠죠. 만약에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짝수만 하고 싶었다 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0부터 돌 거고 2씩 플러스가 될 거니까 0이 나와버리는구나. 그러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포문이었는데, 여기 in 뒤에 와야 되는 얘가 in 뒤에 와야 되는 이 자리가 중요한 이제 개념이 하나 있었죠. 여기에 올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게 가능해야 돼요. 그 어떤 게 뭐였죠? in 뒤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요소는 순회가 가능해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위에서 만든 이 A라고 하는 리스트는 애초에 순회가 가능한 친구죠. 리스트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여러 가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순회해볼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in 뒤에 우리가 그냥 이 리스트 A를 써줘도 순회를 잘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순서대로 0번 인덱스부터 i한테 값을 넣어가지고 출력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출력 A가 갖고 있는 요소들을 전부 출력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얘를 포문으로 쓰지 않고 while문으로 써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쵸? 근데 포문으로 썼을 때 리스트를 순회하는 요소를 전부 출력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while로도 변할 수 있어야 되고, while로 만든 리스트 요소 전부 출력한 그 코드를 포문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가 좀 자유자재로 되셔야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자, 다음 이번에는 똑같이 얘를 담고 포문으로 요소 전부를 출력을 하는데 이번엔 랭스를 사용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0, 1, 2, 3, 4) 나오겠죠? 지금 이 A의 랭스 얘는 몇이에요 값이? 아, 이거 참 랭스 쓰려면은 레인지 써줘야 되죠. 이러면 이 레인지 안에 A의 랭스 얘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는 그냥 5잖아요. 5. A의 길이 이게 데이터 5개 들어있으니까 얘는 5겠죠. 그럼 이 자리가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0부터 4까지 쭉 돌려주겠네요. i에 넣으면서. 그럼 이 출력 결과는 0, 1, 2, 3, 4가 나오게 되겠죠. 얘로 돌려도 똑같이 0, 1, 2, 3, 4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포문으로 A 리스트에 있는 요소를 전부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인덱스 번호만 출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활용해서 이 요소 2, 1, 5, 6, 7이라는 요소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i로 출력된 얘네가 인덱스 번호잖아요. 그럼 인덱스 번호로 값을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면 값을 다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는 역순이래요. 똑같이 리스트 하나 만들고 포문으로 요소를 역순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역순. 또 랭스를 사용하라고 했으니 랭스도 가져오고. 자, 이대로 실행하면 2, 1, 5, 6, 7 순서대로 나올 거니까 얘를 역순으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 레인지 안에 있는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스텝 이 세 가지만 잘 생각하고 변경을 해준다면 얘가 거꾸로 나오게 되겠죠. 역순이니까.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얘가 아까 5였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쓰면 0부터 4라는 뜻이니까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4부터 0번 인덱스까지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A의 랭스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할 거고 종료를 어디까지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죠. 0까지 돌아야 되니까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니까 우리 여기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뽑아야 되는 값 중에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값은 못 뽑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렇게 돌리면 되나요? 안되죠. 이러면은 기본 스텝은 양의 방향으로 1씩 증가할 거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텝도 잘 입력을 해줘야 되고 이럼 얘가 4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얘는 5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4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음의 방향으로 갈 건데 마이너스 1 전까지니까 0번까지 돌 거고 그리고 스텝은 마이너스 1 한 칸씩 음의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i가 순서대로 4, 3, 2, 1, 0으로 나올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 번호로 출력을 했을 때 거꾸로 역순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7, 6, 5, 1, 2 잘 나왔죠. 이제 포문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배우고 나서 이제 리스트의 포문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인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이제 데이터를 다루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리스트를 정말 많이 써요. 리스트를 정말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 수업이 될 것 같은데 딕셔너리라고 하는 파이썬에 또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딕셔너리 거의 이 두 개로 데이터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 기초 문법들, 뭐 조건, 반복 이런 것들, 출력 다 리스트 딕셔너리에 다 포함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그래서 일단 숙제로 내드렸던 문제 3개는 다 풀었고, 자, 이번에는 수업 페이지에 지금 이미 문제가 올라가 있었는데 이 3개 얘네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이너미레이트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얘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얘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없죠. 그냥 한번 검색해서 적용을 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문제 잠깐 풀어보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스트에 각 달의 끝 날짜들을 담고 1월은 며칠까지, 2월은 며칠까지 이런 양식으로 출력을 하라는 문제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end days 뭐지? 30일 1, 2, 3, 4, 5, 6, 7, 8, 10, 11 뒤에서 5번째 하나, 둘, 셋, 넷, 5 여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포문을 돌려서 이 양식으로 출력만 되게끔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and day in and days 이러면 이 end days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대한 요소들이 순서대로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얘한테 꽂히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 다 출력을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우리가 출력하고자 했던 게 양식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야 되니까 포맷을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구멍이 2개가 있어요. 몇 월에 대한 구멍이 있고 몇 일에 대한 구멍이 있는데 일은 지금 이 요소들 꺼내오는 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월은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상태에서는 없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이게 다 1로 나올 거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포문 안에서 사용된 얘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대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뭐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저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얘한테 1이라는 값을 넣어놓고 얘를 바꿔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의미 있나요, 이거? 현재까지는 없죠? 얘도 어차피 1 나올 거니까 여기다 1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그 1 그냥 활용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출력이 한번 돌 때마다
커렌트 몬스의 값이 1씩 증가하게 해준다면 처음 출력될 당시에는 1일 거고, 증가했고 돌아가서 다시 또 출력할 당시에는 2일 거고, 그러니까 값이 변할 수 있는 변수 하나를 강제로 만들어서 그걸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12월까지 쭉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줄바꿈을 안 하는 거는 여기선 굳이 필요가 없겠네. 괜히 지저분해지니까 하지 말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방식들을 많이 여러 가지를 섞어가면서 활용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변수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변수라는 게 애초에 값을 처음에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 값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애잖아요. 데이터를 하나만 넣을 수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 애지만 우리가 걔를 활용해서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의 사용 같은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떤 문제가 닥쳐도 좀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응용이 엄청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 애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리스트에 똑같이 하고 이번엔 랭스를 사용하래요.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얘는 쓰죠. today in 인지 자,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엔드데이스의 길이, 이 지금 길이는 몇이에요? 12죠. 0, 그럼 0부터 11까지 돌 거고, 그 도는 0부터 11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담고 있는 거네요. 제가 얘를 이름을 이거 말고 이게 좀 더 낫겠죠? 그러면 i가 0부터 11까지 변화하면서 반복문이 돌 건데, 그러면 지금 전 문제랑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복문에서 반복을 돌려서 꺼내온 값들, 그 값들이 이 날짜들이었던 거고, 랭스를 사용해서 꺼내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값들이 앞에 있는 얘네가 되는 거죠. 얘네로서 활용을 하려고 꺼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렌트 또 가져오자. 얘 같은 경우는 엔드데이스에 i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 i라고 놓으면 이거 돌렸을 때 0부터 나오죠. 애초에 얘가 12니까 레인지에 12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0부터 11까지 반복이 될 거니까 순서대로 0부터 11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총 12개가 반복이 되는 건 맞는데 우리의 시작 출발 기준점이 문제가 생긴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랭스 여기에다가 뭔가 플러스를 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1부터 랭스 플러스 1 해줘도 되겠죠. 이러면 1부터 13까지 돈다라는 거니까 13 전인 12까지 돌겠네요. 아니지, 잠깐만.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얘가 마이너스 1 이것도 돼야겠네요. 근데 복잡하잖아요. 굳이 이럴 필요 없이 얘만 플러스 1 해주면 i는 0부터 11인데 플러스 1씩 다 된대요. 그럼 1부터 12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좀 쉽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너미레이트. 얘는 이제 구글링 하시는 것들을 다 봤는데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얘한테는
데이터가 총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자, 12개. 일단 기본적으로 12개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좀 더 활용을 해보자면 사실 이 12개의 데이터는 인덱스라고 하는 고유 값들이 하나씩 더 들어있는 거죠. 이 리스트 안에는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24개의 값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0번부터 11번이라고 하는 인덱스, 얘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변경시키거나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리스트 안에서 활용이 가능한 값이긴 해요. 인덱스라고 하는. 그쵸? 그러면 이 인덱스 값 12개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인덱스에 들어있는 데이터 12개 있는 거고, 그래서 총 24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enumerate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한다면 이 12개의 데이터, 우리 눈에 보이는 12개의 데이터와 인덱스 번호 12개, 얘네를 매칭시켜서 다 보여줘요. 24개를. 그게 enumerate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식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반복문에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원래 이 자리에는 변수가 하나밖에 못 들어왔었잖아요. 네, enumerate는 반환해주는 게 2개죠. 인덱스 하나, 그 인덱스에 일치하는 요소 값 하나, 2개를 반환해줄 거라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던 방식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요소를 반복문을 돌려서 활용하고 월에 대한 이 변하는 수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한 거 하나, 그리고 이 월에 대한 데이터를 반복문을 돌려서 얻어내고 인덱스 번호를 얻어내서 얘를 이렇게 요소를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 하나, 2가지였는데 얘는 필요 없죠. 이런 거 어차피 2개 다 주니까 뭔가 머리를 써서 한번 응용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를 사용을 한다면 애초에 인덱스랑 요소값을 둘 다 주니까.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2개가 생긴 거죠. 근데 이대로 실행을 시킨다면, 좀 빠졌네요. 이대로 실행을 시킨다면 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0부터 11,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럼 얘를 플러스 1 해주게 되면 될 거고,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뭐 선택이죠. 변수 하나 더 만들어서 깔끔하게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그냥 값을 넣어줄 것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enumerate라고 하는 애는 인덱스랑 그 인덱스에 들어있는 요소 값, 밸류를 같이 리턴을 해줘요. 근데 지금 우리 enumerate 이거 안 쓰고도 똑같은 문제들 이런 방식으로 다 풀 수 있었죠. 그래서 얘를 모른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우리가 뭐 비슷한 이런 상황은 없겠지만 뭔가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이걸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이거 3개 중에서는 얘가 제일 깔끔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그쵸? 그리고 얘는 이제 인덱스,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enddays라고 하는 이 리스트를
enumerator 함수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프린트 출력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스트화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0번 인덱스에 31이라는 값 들어있고 1번 인덱스에 28 들어있고, 이렇게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사용하면 변수 두 개에 인덱스 하나, 값 하나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활용을 한다면, 응용을 더 한다면 좀 복잡한 데이터를 만지거나 할 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enumerate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장 함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장 함수를 저도 다 알진 못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오래 경력이 되신, 실무를 더 많이 하신 경력자 분들도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내장 함수들 다 아는 분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내장 함수가 뭐가 있는지 몰라도 검색해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내장 함수를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enumerator, 얘는 이제 오늘 처음 나타난 거잖아요. 이 이름을 모른다고 얘를 못 찾지 않아요. 얘 이름을 알아야만 얘를 검색해서 찾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얘가 할 수 있는 기능, 얘를 아예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 리스트에서 인덱스랑 값을 다 돌려줄 수 있는 내장 함수가 있나? 여기서부터 생각이 발전해서 그걸 검색해 보다 보면 이 친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또 검색을 해봤을 때 사용법을 숙지할 수가 있는 거고, 보통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할 때 내장 함수 다 모르니까, 저도 이런 내장 함수들 만약에 모르는 뭔가를 어떤 기능을 쓰고 싶은데 그 함수의 이름을 몰라요. 그럼 그 함수 못 찾나요? 찾아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진행되면서 나오는 이런 함수들은 이제 어쨌든 배우고 알게 된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거고, 이 외의 것들, 수많은 내장 함수들, 걔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역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장 함수가 더 무궁무진 많아지는 거고, 그게 가능해야 실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내장 함수를 다 외웠다가 내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내가 외웠던 것들 중에 하나를 꺼내와서 쓴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면은 얘로 검색을 하면 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키워드를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으로 찾아가는 방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얘를 찾다 보면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얘랑 연관되어 있는 혹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뭐 아니면 뭐 상반되는 이런 개념들이 보통 검색 결과에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검색했다가 다른 것들도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개발자는 보통 지식을 이런 식으로 늘려요, 실무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좀 습관처럼 내가 막 굳이 엄청나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고, 그게 돼야지 이제 좋은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렇게 세 개를 다 풀어봤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문자열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 거예요.